네, 지금으로부터 을지로위원회 발주자 직접 지급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 및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이 반복되는 인근체불 문제로 인해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인근체불 규모는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었고 25년에도 2조 원대 인근체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가 발주자 직접 지급 3법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와 간담회 심의협의를 지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부처 역할 부담 등 여러 방향에서 논의를 지속했고 관계부처와도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발주자 직접 지급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인근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안 발표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조치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발언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단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 및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은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님, 염태영 국회의원님, 박홍배 국회의원님 등 계십니다. 이강은 의원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단체로는 전태일재단,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문과위원, 한국노총, 한국건설연맹, 타워크레인 조성노조, LESG 평가원 등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나름대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러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입니다. 저는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을지로위원회는 건설업 등 노동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임금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주자 직접 지급 3법 발의를 이 자리에서 공식 선언합니다. 2024년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에도 2조 원이 넘는 임금체불, 아니 임금절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절도당하는 이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발주자 직접 지급 3법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의원님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존경하는 박홍배 의원님이 근로기준법을, 그리고 제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법안 준비에 있어 주신 두 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태일 재단을 비롯한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 대책위에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이 수차례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주자 직접 지급 3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발주자가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를 건설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실제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임금이 새어나갈 구조적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발주자 직접 지급 3법의 가장 큰 의의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법안 발의 이후에도 토론을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면서 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국토교통위 소속 수원부지역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 운영 결과를 보니까 약 1조 6천억 체불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체불 2 제로 시스템에서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비결은 바로 발주자 직접 지급 방식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느냐 여부였습니다. 체불 2 제로 시스템은 시스템상의 특수한 기능을 통해서 직접 지급 방식을 구현했던 반면 하도급 지킴이는 노동자의 계좌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출 제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계좌에 대한 압류 효과를 막지 못해서 체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 맹점을 지적하고 공공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 시스템을 체불 2 제로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에서도 발주자가 입금하는 공사와 대금 중에 자재, 장비업자와 노동자들이 갖고 가야 할 돈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통장에 체류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저는 내년 1월 1일을 시행을 목표로 공공에서만 이루어지던 전자대급 시스템의 의무 이용 대상 공사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해서 발주자 직접 지급제가 민간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철도공단의 건설공사에서 지난 5년간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던 임금 체불이 획기적으로 이제는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하는 세상이 되도록 또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언론인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바라면서 그리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의원입니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재하도급 구조 탓에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빈도와 체불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국내 총생산 비중은 15.4% 정도에 불과하지만 임금 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4%나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은 건설업 공사도급 임금 채무에 대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4조의 2는 불법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과 직접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건설업의 임금 체불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공발주공사에서는 일부 발주자 직접 지급이 지켜졌지만 민간 발주공사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공, 민간 구분 없이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44조의 3에 항을 신설해서 도급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 공사 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34조 9항에 따른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고질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건설업에서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산업안전 문제와 더불어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건절되어야 할 병폐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건설 현장,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는 건설 산업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 똑바로 범국민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송경용 신부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염태영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또 이강일 의원님, 정말 끈질기게 이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킨 사람이 임금을 줘야 된다. 일한 만큼 줘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9세기에 산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막 시작될 때 이미 영국에서는 임금은 단순한 노동력의 대가가 아니다. 한 인간이 충분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그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라고 하는 사상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고, 임금은 일을 시킨 사람이 일한 만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근 200년이 넘어서 그런 당연한 상식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법과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은 당일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해야 한다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족들이 온전히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이제서야 제정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당연한 상식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준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감동에 겨워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맺힌 가슴에 한이 터져나간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울먹이면서 너무나 감동해서 만세가 저절로 나온다는 그런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꼭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임금 체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병덕 의원님, 염태영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자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승읍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설 현장의 구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발주자 직접 지급 3법 발의를 국민 앞에 영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함께 논의하고 법안 검토를 위해서 실력껏 임했습니다. 임금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발주자가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가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는데 해방 이후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규모는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해법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염태영 의원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철도 건설 현장의 체불 이제로 시스템이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3법은 단순한 임금체불 방지책이 아닙니다.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제도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 이후 5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하라는 요구를 넘어서서 임금체불 제로 사회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을지로위원회 민병득 위원장님, 염태영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께 전국의 모든 노동 현장의 동지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도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설 똑바로 범국민 대책 공동대표이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 최동주입니다. 이제서야 건설 노동자들이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체불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늘 노동 현장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님,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연태영 의원님, 그리고 언제나 노동자 편에 굳건히 서 계시는 박홍배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발주자 직접 지급 3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생을 약자의 편에서 헌신해 오신 송경영 신부님, 건설 노동자보다 더 앞장서서 함께해 주신 박승읍 전태일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설 현장의 체불을 없애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신 오이택 총장님, 아울러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200만 건설 노동자를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발주자 직접 지급 3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의에 머무르지 않고 발주자 직접 지급 3법이 현장에서 반드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건설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건설의 현장을 끝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금일 발주자 직접 지급 3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참조 부탁드립니다.